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평으로 던진 포물선 운동에 대한 거 쉽게 풀 수 있는 팁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무슨 뭐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평균 속도와 이동 거리 이것만 이용하면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요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비행기 내부 관점하고 그 다음에 이 비행기 밖에 있는 외부 관찰자의 관점이 이게 이제 같은 이제 공통 요소가 있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면 자유낙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폭탄이 계속 보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여요. 삐우 이렇게 떨어지다가 앞에 이제 섬이 있어요. 섬. 그럼 이 섬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여기에 땅바닥에 닿을 때 충돌해서 폭발을 하는 겁니다. 안에 비행기 사람은 이렇게 봐요. 반면에 이 섬 위에 있는 외부 관찰자가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폭탄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렇게 비행기가 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던져서 자기 섬 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게 요 현상이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폭탄이 요런 궤적을 통해서 이렇게 날아갈 때 비행기도 요 위에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영상을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실질적으로 비행기 내부에서는 폭탄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자유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영상에서 보면 비행기 내부 관찰자가 보게 됐던 어떻게 된다? 그렇죠. 폭탄이 자유낙하하고 섬이 앞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자유낙하는 폭탄에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은 폭탄의 궤적에 대한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서로 맞아지려면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항상 폭탄 위에는 비행기가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비행기 내부 관점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그려보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 밑에서는 지금 아까 내부 관찰자 비행기 내부 관찰자 입장에서는 지금 폭탄이 자유낙한다 그랬죠. 그 여기다가 그려놓기만 하면 지금 비행기 내부에서 봤을 때는 폭탄이 아래로만 수직으로만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바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통 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공통 요소 요거를 이제 중요시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 폭격 사실은 여기 있는 비행기 내부 관찰자나 외부 관찰자나 동일하죠. 둘 다 폭탄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핵심이 바로 요겁니다. 폭격 시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요 시간이 동일하다는 거를 우리가 주안점을 두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빗면에서 공은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공은 이렇게 내려갈 때 뭐 충돌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풀 때 항상 외부 관찰자에서 풀기 때문에 얘도 고려해야 되고 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차피 충돌하는 시간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외부 관찰자가 아니고 여기 내부 관찰자에서 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지금 요 사실을 갖다가 요 A 지금 비행기 내부 관찰자로 보게 되면 그냥 자유낙하하면서 떨어져서 충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물선 운동의 가장 핵심은 요 채공 시간 요것만 구하면은 모든 게임이 끝납니다. 여기서나 외부 관찰자건 내부 관찰자든 채공 시간 요 시간이란 거는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쪽으로 보게 되면 간단하죠. 자, 그러면 채공 시간을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비행기가 요 어느 정도 높이에서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앞에 있는 타격 여기서 몇 미터 X만큼 떨어져 있는 물체에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이제 폭탄이 폭격이 되려면 어느 부분에서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너무 쉬워요. 어떻든 간에 비행기 관측자 입장에서 얘 자유낙하 시키는 거거든요. Y 높이라는 것만 주어지면 모든 걸 다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높이 어떻게 구하냐면 어떻든 자연학하니까 처음 속도 0이죠. 떨어질 때 나중 속도 얼마죠? 중력가 속도가 지면 GT예요. 자, 중력가 속도가 10이에요. 자, 2초 뒤에 속력 얼마? 20. 3초 뒤에 속력 얼마? 30. 5초 뒤에 속력 얼마? 50. 이게 이거거든요. 이러한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 그 t초 동안 운동했을 때 그때 평균 속력으로, 그쵸?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한 게 요 y 거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y 거리가 500m라고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500m라고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중력가 속도가 10이라고 하면 이게 5t 제곱이에요.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2분의 1 gt 제곱이 그거거든. 그게 500이다. 그렇다면 t라는 건 얼마? 10초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10초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즉 채공 시간이 10초라는 건 여기서도 채공 시간이 10초라는 건 동일해야 되거든요. 대신 얘는 일로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 아래쪽으로는 10초 동안 떨어지면서 수평적으로도 당연히 얼마? 10초만큼 운동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래서 비행기에 만약에 여기 날아가는 속도가 예를 들어 100m/s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놓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도 수평 속력이 100m/s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동한 거리 10초 동안 수평적으로는 얼마큼 이동하냐면 100m/s라는 이 속도로 10초 동안 이동하니까 1000m를 이동해요. 되겠죠? 자, 그럼 봐봐요. 이 수직 높이가 500m라는 게 주어져 있으면 얘의 채공 시간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이 10초라는 채공 시간 동안 수평 거리도 이동할 거기 때문에 얼마? 1000m를 얘가 날아가면서 여기에 그러니까 수평적으로는 1000m를 날아가서 여기에 폭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럼 비행기가 이 폭탄을 내려놓는 그 지점은 이 타겟에서 얼마? 1000m 전에서 자유낙하만 시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물체 운동 같은 경우, 지금 뭐 이렇게 수평에서 이렇게 던지는 운동이나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거, 아니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을 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모두 다 채공 시간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에도 포물체 운동, 뭐 광센 포물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영상 올렸는데 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것만 여러분들 잘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얘랑 차이 한번 이제 말 나온 김에 해볼까요? 이건 채공 시간이 자유낙하죠. 얘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다 그릴게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수평 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공 시간이 자유낙하의 2배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 거리도 그거에 대한 2배만 해주면 되는 거. 너무나 쉬운 내용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잘 정리하기 바라겠습니다.